자, 그 다음 해볼 얘기는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상평. 뭐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뭐 상도표, 뭐 상그림, 그 다음에 상평형도. 그래서 전문 용어는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번역이 다양한 건 사실은 좀 안 좋은 거죠. 나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일치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평형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순물질에 대한 상평형도를 얘기토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말은 혼합물의 상평형도 있다는 뜻일까요? 있죠. 네,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혼합물의 상평형은 나중에 얘기를 하거나 혹은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여하튼 지금은 순물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순물질의 상도표를 얻기 위한 실험 장치 요걸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 장치 뭐 할 때 나왔던 장치죠? 그 실험. 뭐? 그 실험. 그거 뭐? 온도에 따른 머시기 측정. 그렇지. 바로 얘는 끓는 점. 사실 뭐냐면 온도에 따른 증기압 측정 장치죠. 말하는 그때 나왔던 장치랑 사실 같은 장치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온도에 따른 증기압 측정 장치 그놈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피스톤과 같은 요런 그릇을 무슨 그릇이라고 하죠? 닫힌 그릇. 반드시 닫힌 그릇. 아시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린 그릇에서는 상도표를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열린 그릇에서는 상도표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반드시 상도표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다? 닫힌 그릇. 거기에 이런 식으로 H2, 뭐 지금은 얘로 H2O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순물질을 넣어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럴 때 어떤 압력, 그것이 외부 압력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온도, 그걸 지금 T. 그래서 열선을 연결시켜서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일종에는 뭐 가열도 되고 냉각도 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에어컨 장치가 돼 있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거기에 피스톤 격벽을 통해서 외부 압력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뭐 고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저압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어떤 압력, 어떤 온도 조건의 상평형 상태에서 나타나는 상태를 관찰하는 실험 장치입니다. 그래서 상도표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식의 닫힌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압력하고 온도를 고압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저압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고온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저온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면서 압력도 변화시키고 막 온도도 변화시키고 막 무슨 말 되겠어요? 네. 그럴 때 이 안에 뭐가 변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상도표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순물질 중에서 가장 그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뭐 잘 안다기보다는 익숙한 순물질이 누구예요? H2O죠? 그럼 여기다가 H2O를 놓고 이 실험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좋아. 지우 무릎이 호호하네 아주 그냥. 멋있죠. 그럼 다 끊어졌는데요? 그게 뭐야? 불량품이어서 그래요. 그래요? 네, 중국산. 좋아요. 이거 그 끊어져 있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원래 원래 있어. 근데 왜 끊어졌어요? 좀 짱짱하게 만들어 주지.
아, 저 별로 안 좋은 걸 샀나 봐요. 그래요. 그럼 호세는 저거 볼 때마다 손 집어넣어서 만지고 싶죠? 이미 만졌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자, 보자. 자, 우선 이제 H2O 가지고 실험을 한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만약에 여기 외부 압력을 1기압으로 유지한다고 치자. 그럼 왜 하필 1기압이냐? 1기압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힘을 1기압으로 딱 주고 온도만 우선 변화시켰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온도가 만약에 영하 20도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죠. 1기압 조건에서 영하 20도다. 그럼 여기 H2O가 어떤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고체. 바로 아이스, 고체로 존재할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하 20도 1기압으로 두었더니 내 눈에 보이는 건 아이스밖에 안 보인다. 그걸 여기에 어떤 데이터로 표시하느냐? 색깔정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아이스를 지금 여기서 편의상 저렇게 파란 점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온도를 증가시켜서 만약 영하 10도씨가 되었다 라고 해도 여전히 아이스가 관찰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점점 온도를 증가시키고 증가시키다가 갑자기 0도씨가 되었다. 그러면 누가 관찰되죠? 액체. 바로 계속 얼음 하다가 0도씨가 되는 순간 바로 물이 공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0도씨에서는 여기서 물도 나타나고 얼음도 나타나고 아시겠죠? 그러면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점을 두 개를 찍는 거예요. 무슨 점, 파란 점, 노란 점. 그런데 한 위치에 점을 여러 개 찍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가능하죠. 아, 돼요? 왜? 점은 뭐가 없으니까요. 아, 크기가. 크기가 없으니까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수리적으로 표기하기가 가능한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다가 뭐 10도씨, 20도씨 계속 관찰을 하면 그때부터는 얼음이 나타나요? 얼음이 다 사라져요? 사람. 얼음이 얼음이 다 사라지고 그냥 물로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물 하다가 갑자기 100도씨가 되니까 물이 있다가 갑자기 뭐도 관찰되게 되는 거예요. 짜잔, 수증기 또 같이 관찰이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100도씨가 증가, 100도씨보다 더 높은 110도씨, 120도씨 계속 그때는 뭐가 나타나요? 물은 싸그리 없어지고 수증기만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빨간색 점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표시를 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1기압에서 실험이 끝났어.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1기압보다 약간 저압 조건, 약간 고압 조건에서 실험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어떤 압력 조건인데 저온 조건이다. 얼음. 갑자기 약간 온도가 올랐더니 물. 그리고 갑자기 온도가 아주 고온이 되었더니 수증기가 됐다고 표시를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약간 저압 조건에서도 아주 저온이니까 얼음 하다가 또 물 하다가 아주 고온 조건에서는 수증기가 관찰되는 것을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관찰해서 표현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순물질의 상도표입니다. 그러면 순물질의 상도표 자체를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나가는 과정은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눈으로 보고 읽을 수만 있으면 누구나 이 데이터를 읽어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왜 그거 있잖아요. 종이 밑에다가 동전 놓고 연필로 삭삭삭삭 긁으면 그 위에다가 그 이미지가 싹 떠오르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다가 요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때 여기서 여기 조건에서는 계속 얼음 조건이 나타나네. 여기는 물 조건이 나타나네. 여기는 보시다시피 수증기만 나타나는 온도 압력 조건이네. 가 음영으로 색깔로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구분이 되는 걸 뭐로 표현해 보자? 바로 어떤 경계들로 표현을 해보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가 상도표라고 한다 이런 말이지. 뭐만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 상도표는 어찌됐건 간에 관찰 사실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걸 기록하는 과정에는 아무런 논리 구조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상도표는 기본적으로 물질들끼리 공통점이 강할까요? 물질마다 다 다를까요? 물질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험에 참여한 물질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상도표인데, 자, 아무래도 교육용으로 가리키는 과정에서는 물질들마다의 독특함이 중요하겠어요? 물질들을 넘어서는 공통점이 중요하겠어요? 교육 과정에서는. 공통점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물질마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이 상도표가 물질들을 넘어선 이 공통적인 성격, 요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좋아. 자, 그럼 역시나 얘도 H2O가 흔하기 때문에 저 H2O를 얘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순물질의 상도표는 이 실험 과정상 언제나 PT 그래프로 표기가 됩니다. 왜 압력 온도 그래프겠어요? 실험 장치상 온도하고 압력을 변화시켜 가면서 상태가 달라짐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상도표는 기본적으로 압력 온도 그래프가 됩니다. 어디에서? 순물질에서. 그럼 이 말은 혼합물에서는 PT 그래프란 얘기예요? 혼합물에서는 PT 그래프가 아니게 된다는 얘기예요. 혼합물에서는 PT 그래프가 아닙니다. 다른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혼합물의 상도표는 PT 그래프가 아니라 다른 변수들을 가지고 혼합물의 상도표를 표기합니다. 그거는 어떤 건지 나중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 거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이 순물질 상도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H2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짜자자잔. 짜자자잔.
짜자자잔. T A B C 1 ATM. 영도시 0.01도씨 0.006기압 100도씨 372도씨 218기압. 이야! 어쩜 데이터를 이렇게 다 외우고 있노? 뭐 374도씨. 자, 이게 바로 H2O의 상도표 이키마쇼. 이키마쇼. 좋아. 되죠? 자, 그러면선 여기서 우선 첫 번째 1. 번째 1. 뭐예요? 네, 네모. 왜냐면 이렇게 하이어라키가 좀 많아가지고. 1. 뭐부터 해볼까? 저 그래프 상위에서 면 영역으로 나타내는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언제나 1. 자, 쓰시고 언제나 1. 표현되는 어디 갔어? 지우개. 아이, 한 갖다 놔뒀을까? 오케이. 자, 쓰고 여기 이제 묘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요 P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저거 그 수 무슨 수인데 그 상의 수 그렇지. 원래 영어 표현 뭐라 그랬어요? 페이지 넘버 저기 또 자네 저거. 정신 어? 차려 김세우. 김지우도 안전대며요. 호세 킴. 자, 여기 서 있는 책상 줄까요? 자, 서 있는 책상 줄 테니까. 저거 왜 배꼽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 배꼽 쇼를 하지 말고 자, 여기 딱 서서 봐요.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 제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뭐 한 12시쯤 일어났겠죠. 자, 8시. 자, 오 호세. 여기 일어나서 엉덩이 댄스 쳐요, 빨리. 아니야. 이게 딱 높이가 이게 안 좋은 높이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호세 진짜. 이런 불편해서 못 졸죠. 서 있는 게 훨씬 몸에 좋아요. 네 진짜요? 네. 저 그러던데요. 네, 앉아 있는 자세가 몸에 되게 안 좋거든요. 지금 빨리 죽겠다니. 예, 그래서 여러분 소설가들 다 병 걸리는 거 아세요? 소설가들? 왜? 소설가들 책상에 오래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소설가들이 그래서 탈장이나 대장 질환이 되게 많아요.
계속 앉아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그거 뭐냐면 엉덩이에 욕창도 생기고 그 뭐예요? 이게 살이 계속 압박을 받으면 살이 녹아서 피부가 녹아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약해져서 이게 막 상처가 나고 뜯겨 나오고 그래서 상처가 드러나는 그런 현상을 욕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병 걸려서 오래 누워 계시는 환자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욕창에 걸려서 돌아가신 수도 있어요. 피부가 벗겨지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사랑이 나고 있어요. 그래요? 사랑하세요. 사랑이 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앉아 있는 자세는 몸에 되게 나빠요. 되도록이면 서 있는 게 더 좋아요. 자, 무슨 말이냐? P 뭐 줄임말이라고 했죠? 페이지 넘버. Number of pages라고 했었죠. 바로 관찰되는 상태의 개수. 관찰되는 상태의 개수. 그래서 뭐를 얘기하냐면 이 그래프 상에서 면으로 표현되는 영역, 바로 이런 온도 압력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항상 무슨 상태만 나타나요? 무슨 상태만 나타나요? 고체한 상태만 나타나죠? 그 다음 이런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무슨 상태만 나타나요? 바로 액체 상태만 나타나죠. 요런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또 뭐로만 나타나요? 바로 기체만 나타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 그래프상에서 똑같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기압을 기준으로 보자면 요 조건에서는 고체만, 그리고 요 조건에서는 액체, 그리고 이 조건에서는 기체만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네. 그걸 지금 number of pages가 1이다 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교선 위에서는 어떻게 된다? number of pages가 2가 되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 예를 들어 TA 곡선은 보시다시피 어디와 어디의 공통 영역이에요? 고체와 기체의 공통 영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위에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뭐가 나타난다? 고체하고 기체가 동시에 나타난다. 그리고 TB 곡선에서는 고체, 액체가 계속 고체, 액체가 동시에 나타난다. 알겠죠? 됐다. 자, 그리고 이 number of phase가 2가 되는 이 PT 조건에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뭘 만족한다? 요거를 만족하게 되어 있다. 기억나죠? 요 수식 이름이 뭐였어요? 클라페이. 바로 클라페이롱식이었죠? 예. 자, 클라페이롱식 언제 적용된다고요? 순물질의 상도표에서 관찰되는 상태가 2인 교선 위에서 항상 나타나는 수리적 관계를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요 수식 이름이 이게 바로 뭐다?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TA 곡선. 자, 저 TA 곡선은 누구와 누구의 공전입니까? 바로 솔리드, 가스 요거의 공존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
요 녀석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승화. 승화 영어로 승화 영어로 서블리메이션. 바로 호세 승화 영어로 피치. 예? 승화. 복승화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서 있으니까 앉아네요. 저 앉을 수도 있어요. 예? 자기가 하나 생각한 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 자, 뭐냐? 승화 영어로 서블리메이션. 그래서 저 TA 곡선을 뭐라고? 승화 곡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도 하냐면 이거지. 바로 저기에 있는 고체 상태의 무슨 곡선? 고체 상태의 무슨 곡선이라고 할 수도 있죠. 뭐죠? 자, 고체하고 기체가 공존하기 때문에 승화 맞는데 고체 관점에 무슨 곡선이라고 할 수도 있죠. 바로 증기압이요. 아. 그래서 여기서 어떤 수식이 만족이 되냐면 요런 관계식을 만족하게 되죠. 당연히 저 수식은 어떤 수식으로부터 유도된 거죠? 어떤 수식으로 저 유도된 거예요? 클라페이로. 클라페이롱식으로부터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저번 시간에 했었죠? 네. 했었죠? 좋아. 됐다. 됐죠? 예. 그래서 이때 이 SUV 무슨 뜻이에요? SUV 승화. 승화를 지금 나타낸 거야. 그래서 굳이 읽자면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 델타 H. 표준 승화 엔탈피. 엔탈피 변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호세 읽어볼까? 시작. 표준. 그다음 승화 엔탈피 변화. 자, 그러면 희건 요건 읽어볼까? 요거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 표준 승화 엔트로피 변화. 알겠죠? 그래서 TA 곡선은 수리적으로 이런 꼴로 표현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이 저기에 있는 TB 곡선. 자, TB 곡선 어딘 거야? 여긴 거지, 여기? 예. 그러면 쟤는 누구하고 누가 공존하는 거야? TB 곡선은 바로 액체하고 기체 얘들이 공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무슨 곡선이라고 얘기하죠? TB 곡선은 아니 TC TA 아니 T 다시 TB 곡선은 다시 누구하고 누구? 고체와 그 다음에 액체 얘가 공존하죠. 알겠죠? 자, 그래서 저 공존하기 때문에 저 TB 곡선을 뭐라고 불러요? 얘를 증발곡선. 저 TB 곡선을 뭐라고 불러요? 액체하고 고체가 공존하고 있는 바로 어는점 곡선 혹은 녹는점 곡선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때 녹는 점을 과거 이제 한자말로 융해점
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죠. 알겠죠? 네. 되십니까? 이때 저 TV 곡선에 접선의 기울기 표현, 그게 바로 무슨 식이에요? 저 TV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표현을 얘기해주는 수식이 뭐예요? 뭐예요? 클라페이롱식 아시겠어요? 저번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클라페이롱식 알겠죠? 네. 자, 클라페이롱식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엔트로피 나누기 부피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저기에 있는 얼음하고 액체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짜잔. 이렇게 쓸 건데 우선 여기 요 소문자 m의 뜻은 뭐예요? 소문자 m의 뜻은? M이요. 몰라. 저 소문자 m은 몰러 아시겠죠? 1몰이란 뜻이었죠. 자, 그러면 뭐 얼음이 물이 된다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얼음이 된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무슨 상태로 나타날 테니까. 공존하는 무슨 상황이니까. 공존하는 무슨 상태예요?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할 때는 얼음이 물이 된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물이 얼음이 된다라고 해석해도 된다고요.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편의상 얼음이 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이때 첫 번째 1 자, 물과 얼음의 1몰 엔트로피 변화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습니까?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습니까? 이쪽이 더 크죠? 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바로 L이 액체를 뜻하는데 이 액체가 연력학 관점에서 더 무질서한 상태죠. 자, 두 번째 1몰의 부피입니다. 액체와 고체, 바로 물과 얼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 경우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습니까? 바로 이쪽이 더 부피가 크죠. 뭐 말인지 아시겠죠? 네. 바로 얼음의 밀도가 더 커요, 더 작아요? 더 작구나. 왜죠? 물의 특성. 얼음의 밀도가 물에 비해서 더 작은 이유는 뭐죠? 수소결합. 바로 수소결합의 존재 때문입니다. 수소결합을 잘 하게 되면 빈 공간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네. 이쪽 호세 저 서서 자래, 서서 자. 서서 자는데 봤는데 그 상태에서 자빠지면 다칠 수도 있겠다. 혼자 자다가 와장창 자빠지면. 그 샤프라도 찔리면 어떡하려고. 저안 됐어요. 그래요. 희곤이도 자려고. 그래. 하여튼 그렇다. 아, 참네. 인생이 피곤하구나. 응? 너 말하는 거예요. 너. 저요? 피곤한 너. 저안 피곤하니. 그럼 졸릴 뿐이에요? 그게 그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얼음이 물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엔트로피는 증가하지만 부피는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음수가 되겠구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려질 때 접선의 길이가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음수로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네. 됐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다른 경우들은 어떻게 돼? 액체보다
고체가 더 고밀도 이고 그럴 경우는 저 DPDT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양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H2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저 얼음이 밀도가 작아지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된다라고 하는 게 저 H2 상도표 해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다. 뭐 많이 알겠죠? 알죠? 그래. 지우는 왜 안 자는 거예요? 전 잔적이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좋아. 야, 얼마나 성실하고 항상 밝고.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지우자 지우자 쑥쑥쑥쑥. 그 다음 1, 2 넘버 오브 페이지 2인 조건에 1 했고 2 했고 자 저기서 요거 관련하여 연습 문제 간단하게 하나 풀어볼 텐데 잠깐만요. 네. 자료를 하나 가져올게. 아이고 두루루 와 레전드.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어떤 물질의 녹는 점이 예. 뭐 이따 얘기해 줄게요. 어떤 물질의 녹는 점이 압력이 변해도 일정해지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델타 VM L과 VMS가 같을 때 아니에요? 보로보로보로봐 요겁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온도하고 압력에 대한 상관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압력이 변해도 녹점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압력이 녹는 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 경우 PT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고체고 액체고 기체냐면 요 영역이 고체, 요 영역이 액체, 그리고 나머지 요 영역이 기체인 건 달라지지가 않는데
여기 잘 보시면 고체하고 액체 사이의 공존 온도가 요게 바로 녹는 점이거든요. 예. 근데 그 녹는 점이 잘 봐요. 압력이 저압 조건이건 압력이 고압 조건이건 계속 녹는 점이 하나의 온도죠.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요 접선의 기울기 이게 뭐가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 무한. 요 접선의 기울기가 무한대가 됨을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클라페이롱 이퀘이션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요거잖아요. 그럼 이 값이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이 값이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뭐가 0이 돼 버린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1몰의 부피인 액체의 부피와 1몰의 부피인 고체의 부피가 같은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클라페이롱 이퀘이션에서 분모가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무한대가 돼 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역으로 1몰의 액체의 부피와 1몰의 고체의 부피가 같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액체와 고체의 밀도가 어떤 상황이겠어요? 밀도가 같은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됐다. 자, 그리고 이 TB 곡선의 모든 온도들은 다 무슨 온도예요? 네. TB 곡선 위의 모든 온도들은 다 무슨 온도예요? 녹는 점. TB 곡선 위의 모든 온도는 다 녹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녹는 점의 정의가 뭐죠? 그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그렇지. 바로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모든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TB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온도는 다 녹는 점 알겠어요? 다 농점 다 농점이야. 녹는 점인데 하필 0도씨 이걸 무슨 온도라고 하면 되겠어? 정상. 바로 정상 어는 점이 되는 거예요. 정상 어는 점의 뜻은 뭐겠어요? 일기압에서. 그때 압력이 항상 하필 일기압일 때 아시겠어요? 그래서 액체하고 고체하고 공존하는 건 맞는데 그때 하필 일기압일 때를 정상 어는 점이라고 한다. 뭐만 알겠죠? 예. 그 다음 자 지금 다음에 지울게요. 으쌰. 그 다음 세 번째 자 아니 세 번째란다. 요 세 번째가 아니고 괄호 세 번째 TC 곡선 자 보이죠? 자 저 TC 곡선 얘는 뭐냐면 첫 번째 1 누구하고 누가 공존하는 거예요? 리퀴드와 바로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는 것이 TC 곡선이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증발 곡선 혹은 끓는 점 곡선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곡선 위의 모든 온도는 보일링 포인트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필 100도씨인 조건은 무슨 끓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 끓는 점이죠. 이유는 그때 압력이 일기압이니까. 됐죠? 그럼 이때 요 TC 곡선은 어떻게 된다? 온도에 따른 저 액체 상태의 무슨 곡선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온도에 따른 저 액체의 무슨 곡선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온도에 따른
온도에 따른 액체의 무슨 곡선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한능점. 바로 증기압 곡선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때 그 수식이 어떻게 표현돼? 얘는 바로 이런 꼴로 표현된다 이런 얘기죠. 역시나 이 수식도 누구로부터 유도가 되죠? 클라페이 형식으로부터 유도됐던 거 기억나죠? 저번 시간에 잔뜩 했었고요. 됐죠? 네. 이런 논리 구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짠. 자, 요거 보이시죠? 넘버 오브 페이지가 3인 순간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 교점.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고체, 액체, 기체 모두 공존합니다. 이때를 뭐라고 부르죠? 삼중점. 이때를 트리플 포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삼중점은 이 순간의 온도, 압력, 조건이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여기 0.006 기압의 0.01도씨. 그러면 저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외부 압력은 0.006 기압이고 온도를 0.01도씨로 표현하면 여기서 아이스가 요렇게 워터 위에 떠 있는데 위에 수증기가 같이 공존하는 이런 상황을 0.006 기압 0.01도씨에서 관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온도하고 압력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세 상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사라져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삼중점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요 논리 구조를 꾹꾹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네, 어서 자요, 빨리. 확실히 힘드네. 뭐가 힘들어, 힘들지?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러시든가.